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때다 보니까 꽉 짜여진 사회 아닙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과거식으로 그 축제 해가지고는 세금 갖다 흥청망청 쓴다. 지역에 도움도 안 되고 거기 혹시라도 한 번 오는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사회가 발전이 되면 좀 더 나은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돈만 많이 준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 쉬고 휴식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어느 형태의 도시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도시라면 나 가서 좀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순천만이 그걸 증명을 해줬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5분 중에 1분이 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용인 에버랜드예요. 근데 거기를 180만 명이나 제끼고 우리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순천이 전 세계에서 최초의 도시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분석왕의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그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해서 초저출산과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 채널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부심도 지방소멸 코인에 올라타서 조회수 꿀만 빨고 대안은 내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지적하니까 굉장히 비겁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냐 해서 주제별로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실제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면서 10월부터 인터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소멸의 이슈를 정면에서 체감하고 있을 분이신데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은 노관규 순천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모시고 정말 지방소멸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성인이 돼가지고 지방을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지자체의 장 기준으로 실제 겪고 있는 일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오늘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뭐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지방에 안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심에 서서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 전남 순천에 있는 노관규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 순천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북을 합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도시가 언제까지 지속해서 존재할 것인가가 제일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장도 지금 뭐 중간에 건너뛰기는 했지만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제정원 박람회로 1000만 명이 순천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전국의 어디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현직 자치단체 장으로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우리 순천시에 손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채널이 지향하는 바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최전선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캐릭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살아온 궤적이라던가 행동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노관규 시장님이 어떤 분인지 좀 여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프로필을 조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귀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회생활 시작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국세청 공무원을 한참 하시다가 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대검에 있으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특보하시면서 이제 정치계로 이렇게 쭉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짧게 얘기했지만은 저도 건설회사 다니면서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이제 꿈을 찾아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궤적을 한번 바꾸셨으니까 그 당시 얘기부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바꿨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대학들 나오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구로동에 있는 공장의 공원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유보급소 뭐 총무도 하고 뭐 이러다가 말단 구급공무원 시험을 쳐서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죠, 주로. 그렇게 하고 그걸 사표를 내고 다시 독학으로 혼자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검사가 되고 또 그걸 하다가 이제 정치계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 자체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지 않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나 비슷할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나이도 조금 이제 먹기는 먹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겪고 경험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선거를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아, 그러시군요. 뭐 시장은 나오는 대로 3번 다 됐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5번을 떨어졌어요. 통상 국회의원 선거 그 정도 떨어지면은 거의 가세가 기운다는. 아니 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근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생명력이 좀 길기는 합니다. 네. 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관계에서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엄청 불리한 사회 아니에요. 네네. 관계의 사회를 깨고 나가기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줄을 아주 잘 잡지 않는 한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뭐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는 불공정하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시장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것 보면 또 그런 점에서는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헷갈립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순천시장을 벌써 3번째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순천과의 인연은 이제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저는 거기가 이제 태자리는 아니에요. 네. 이럴 때면 순천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죠. 순천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던 데고, 네. 또 지금은 이제 오래 살고 하다가 보니까 고향이나 똑같죠. 네. 근데 순천은 사실은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있을 때 경상도하고 인접한 도시거든요. 예, 거의 붙어 있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철도와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이 십자 교차로상이니까 순천이에요. 조선 뭐 고려할 것 없이 그 동부 지역에 소위 관할 치소가 있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죠. 근데 저는 서울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구로동에 있는 공장 다닐 때부터 왔으니까 19살 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집안에 저도 우환이 좀 있거든요. 아픈 아들이 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간 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시장을 3번이나 할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죠. 사실 시장은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빠꼼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순천 시민들한테 엄청난 인정을 받았다고 봐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정원축제가 엄청난 규모로 열렸고 막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엄청 났는데 총 누적 방문객이 98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순천시 인구가 거의 3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1000만 명이나 방문했다는 대한민국 국민 거는 5분의 1이 왔으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기획이나 이제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2번 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조성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때 오픈 세레머니를 보다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 안 했다고 혼났죠.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작년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일회성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데만 주목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인구 사이즈가 있고 또 도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그냥 세금 갖다 흥청망청 쓴다 대신에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축제 해가지고는 돈만 정말로 날아가 버리고 지역에 도움도 안 되고 거기 혹시라도 한 번 오는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 느낄 게 있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이 가마솥처럼 더웠지 않습니까? 이 넓은 정원에 어떻게 사람이 오겠어요? 다 유료 관중들이. 지금 오늘까지 280만 명이 왔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얼마를 벌었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보증금까지 합쳐서 1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데서 돈 투자해갖고 공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순천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린 도시라고 특별상을 부여했습니다. 왜? 작년에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잼버리였고 하나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였습니다. 다른 지역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극명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저 지방에는 돈 투자하면은
저런 식으로 소모성 행사를 하고 결국은 국민 세금만 아깝다. 이 작은 나라의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에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꼭 잘한 거라니까 우리도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장점들이 다른 도시에도 조금 참고하시면 아마도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어느 도시든지 원하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고급 호텔만 찾는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게 충분하게 이 도시 문화에 찌들은 사람들이 뭔가에 마음을 이게 몸을 좀 릴렉스하게 해주고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만 갖추어지면 오거든요. 일본 같은 마을 호텔이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도 이미 돼 있고 정원에서 일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워케이션도 우리가 최고로 잘 돼 있어요. 정원에서 하룻밤 머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인데 이거는 올 연말까지도 모든 것이 예약이 끝날 정도로 우리 도로를 정원으로 만든 곳에 캠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거든요. 또 반려견을 데리고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처음이에요. 우리는 반려견을 데려오면 정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못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구별지어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 대도시 회색빛에서 묻혀있지만 마시고 저희 같은 데 한번 와보십시오.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파라다이스 순천이라고 하거든요. 순천이 그런 도시입니다.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한의 연안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광주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시장을 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지금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생태라는 말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환경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네. 그럴 때 처음으로 저희 도시의 비전을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이라고 썼어요. 환경을 안 쓰고 생태라는 거. 왜냐하면은 결국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사회가 발전이 되면 아주 조미료친 음식처럼 계속 자극적인 것에서 이제는 좀 더 나은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생존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맞대고 사는 길은 원래 이들이 서로 기대고 살았던 그 상태로 어느 정도는 돌아가면서 삶의 질을 추구해야지, 계속적인 발전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조미료를 치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자체로만 인구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개혁을 해갖고 도시를 만든 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농촌 떠나서 막 몰려오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늘려가지 100% 금방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비껴있는 우리가 중소도시가 여기에 대한 물꼬를 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저런 순천만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도시 팽창을 막아야 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도 하고, 또 두 번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떤 주변 조건이 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겠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도 예전에는 중화공업 위주 일자리를 찾았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가치의 일자리를 찾을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냐,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가지고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 정원박람회 기획하고 그럴 때는 국민소득 2만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치의 질을 따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와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와서 봐, 괜찮네, 이런 단계의 소득 수준이고 이럴 때였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소득 수준이 4만 불 정도 되는 선진국 문턱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 생각과 요구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도시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거기에 구성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머물러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시의 구조까지 바꿔내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 5분 중에 1분이 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용인 에버랜드예요. 근데 거기를 180만 명이나 제끼고 우리가 1등 했어요. 공식 통계로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1년에 하여튼 뭐 거의 1000만 명 레벨로 갈까 말까인데 환산해 보면은 한 7개월 동안 1000만 명 갔다고 치면은 주말에 많이 갔다고 쳤을 때 약 한 30주가 있는 건데 1000만 명이니까 한 주마다 한 주말마다 30만 명씩 갔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주중에도 많이 왔고. 네, 주중에도 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또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 개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인구가 항상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기반 시설이든 여러 일자리든 이런 게 또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은 조그만 도시들이 교통 지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통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잘한 거예요. 보통은 주차장을 차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지 있으면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차가 어디서 신호를 받고 들어오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준비를 했더니 우리가 가장 많이 올 때는 23만 명이 온 적도 있거든요. 꾸준히 계속 많이 오는데 그러면은 순천시 인구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또 한 공간에 우리가 불꽃쇼 이런 거 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몰리잖아요. 우리들이 도심에가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1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인 거야. 6만 평 되는 데가. 그래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고민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데는 대충 조금 있다 가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정원을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보니까요. 요거는 사람이 와갖고 입장료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그러지만 바로 경제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저 엄청 놀랐어요. 생태는 그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명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순천만이 그걸 증명을 해줬거든요. 그 전에 박람회 하기 전에도 300만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300만이 와서 50만 명만 밥을 먹고 가더라도 식당이 5만 명씩 받을 수 있는 식당이 10개고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10명이나 15명만 있더라도 이거는 고용 효과가 몇백 명이 금방 생기잖아요, 이게. 대기업이 하나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그 당시 정부에서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지난주에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그먼이라던가 그다음에 한국의 독일식 해법을 제시하는 슈레더 총리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표 중에 독일이 이제 굉장히 중소규모 도시로 완전히 분산이 잘 돼 있고 학교도 어마어마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가 산학형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정착한 사례들도 막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데 한국의 그 도시의 주류 담론은 저는 지금도 그 행사할 때까지 어떤 생각했냐면은 지방 제조업이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담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제조업 베이스에 일자리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소위 서비스업이랑 그다음에 소위 창조산업이라고 할까요? 문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간이 자연환경이랑 만났을 때 창의력이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도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지자체는 그 지자체장이 공부한 만큼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준비를 해야 돼. 근데요, 지자체장이 아무리 이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이 있다 그래도 이걸 현실적으로 옮겨주는 사람은 누구냐?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고 사명감 높은 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이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잘 안 바뀌는 게 이 중에 뭔가가 하나가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과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구가 딱 맞아지면 드디어 지역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우리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도 사실 중화학공업입니다. 광양에 있는 제철소,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진국이 되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산업들은 중후진국일 때 산업을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직업들을 찾는 젊은이들도 늘어나지만 욕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갯벌 막아가지고 매립해서 산업단지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중화공업 들어오거나 농토 만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나라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 웹툰이라든가 이런 게 K컬처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국민이고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만 주어지고 뭔가가 조금 지원만 약간만 있어지면은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순천이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사람들은 정원하면 대체적으로 1차 산업으로 생각을 해요. 넌센스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정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시가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정원에는요, 꽃만 있어도 안 되고, 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돌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문적 지식과 철학적인 높이가 있는 나라에서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진국에는 정원이 없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유럽 여행 갈 때 베르사유에 정원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높이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을 여기다 녹여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원하면 꽃이나 심어서 사람들 불러서 이벤트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원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원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같이 합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뭐가 지금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웹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얹혀지면은 정원에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전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순천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정원 그대로 베껴 놔본들 영원히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여기에 우리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입혀갖고 전혀 새로운 도시를 만든 나라는 없어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순천이 전 세계에서 최초 도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과 다 이런 걸 논의를 해서 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컨텐츠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미디어 컨텐츠 업을 할 때에 영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영감을 얻는다는 게 또 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러닝을 하면서도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도 그리고 도시학에서 요즘 정말 중요해진 게 녹지 공간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도심 한복판에 뭐 소위 들어가서 살면 제일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한때는 저도 건축 부동산 전공해가지고 도심에 사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많이 살아봤는데 2년 정도 사니까 저랑 저희 집 식구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15분을 걸어가도 공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공원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공원이 안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갑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답답함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었는데 너무 도심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졌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 파리라든가 막 이런 도시 설계하는 그 도시공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15분이든 20분이든 30분 이내 거리에 녹지 공간이랑 뭐 이런 생태 공간이 있고 없는 게 엄청난 퀄리티 차이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그런 걸 제가 접하고 나서 제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진짜 중요했었던 것 같구나. 그러니까 프레드리 로 옴스테드라고 센트럴파크 이제 생각했던 조경관이 이거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거기에 무슨 공원이냐. 센트럴파크 만들 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최고 적게 사람이 방문할 때가 3,500만이에요. 보통 한 5천만 와요. 이거는 와서 경제활동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그 답답함이 없어지는 데잖아요. 양쪽 끝과 끝이 가장 부자들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할렘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원은 공원은 부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곳이 거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3일까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풀어낸 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월트 디즈니라는 데가 워낙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에 벌어들인 게 70조예요. 요 애니메이션에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 도시가 프랑스 안시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칸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부분만 떨어져서
지금까지 존치해서 오는 데가 안시거든요. 세계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모여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정보가 공유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 가서 느끼는 게 우리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우리가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여건이 우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웹툰에 대한 종주국이고, 그래서 정보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풀면서 바로 여기 오면은 기업하는 분들은 돈이 거래가 되고 정보도 얻어지고, 학생들은 우리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교육받고 창업도 하기도 하고 취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전이 벌려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칙칙한 시멘트 구조물 안에 들어있던 이 콘텐츠 산업이 드디어 정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최초의 페스티벌이에요. 아, 이게 진짜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무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드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이 소득이 높았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죠. 보드게임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스트가 독일에서 열리는데, 에센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보드게이머들이 그 10월 첫째 주에 다 모입니다. 그 도시는 그 10월 첫째 주에 온 동네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쿄는 4월과 11월에 열립니다. 보드게임 컨테스트를. 그러면은 전 세계 보드게임 유저들이 또 도쿄 콘을 가려고 또 다 가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문화 컨텐츠 산업이 특정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 흔한데,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정원을 베이스로 이제 확장시키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정말 정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착이 되면 나중에 그 기대 효과는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웹툰에 돈 많이 쓰는 입장에서 그 웹툰 작가들이 거기 순천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은 나라예요. KTX 타면 우리도 뭐 2시간 30분이면 오는 데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굳이 이런 대도시에 몰려 있으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순천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정리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의료 문제는 자기와 자기 자식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게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의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남에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어찌하느냐가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자리가 잡혀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기에는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혀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을 해요. 의료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 펀드를 만들어 놓으면 설령 100명이 와야 되는데 70명밖에 안 오더라도 30명 정도의 소위 구멍이 난 부분은 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게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큰 병원을 다시 유치하고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마치 대학병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병원들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굉장히 네트워킹을 잘 해주고, 수지가 안 맞는 과가 생기더라도 이건 꼭 있어야 될 과라면 여기에서 적자 부분만큼을 국가의 뭐 보건 재정에서도 해주지만 나머지는 펀드에서 제공해줘서 이 과가 문을 닫지 않도록 이렇게 전략을 펴거든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네.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꼭 아프면은 저녁에 아프거나 주말에 아프거든요. 열이 나거나 하는 게 애들 키워보면. 네네네. 그러면 야간에 응급실이 없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는 2개 큰 산부인과 소아과라는 병원들이 있는데, 야간에 옛날에는 소아 진료 잘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약간의 지원하고 병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달빛병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저녁에도 언제든 열이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말에도 그렇고. 제도를 막 큰 것만이 아니라 있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혀가잖아요. 완전히 대수술을 해야 되는 중환자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3차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건 이제 루트를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지만,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당국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이 지자체의 의무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데 학교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순천 같은 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같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마 군 단위에 느끼는 지자체장님들은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의 도시의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매달 노인이 350명씩 늘어나요. 그럼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만 있다고 젊은이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사회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거를 다 채워줄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큰 덩치의 것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방산으로 엄청 유명하죠. 예, 그것도 있고 우주산업도 마찬가지고 순천에 짓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이 어디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돈만 많이 준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 쉬고 휴식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어느 형태의 도시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이 오는 것들도 오너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할 사람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치 노력도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일할 사람들이 선택한 요소가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도시라면 나 가서 좀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순천 자랑 너무 했나요? 이건 아니요, 저는 완전 공감하는데 이제 이 부분만큼 사람들이 정말 더 와닿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하셨을 때 사실 뭐 양적으로 팽창하지 말고 요즘 도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천시가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요새 전 세계 도시의 가장 큰 트렌드가 N분 도시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도보 이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보 이동을 어떻게 보면 거의 전제하다시피 한 그런 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유튜브 그만 찍고 내려가서 대한민국 사실 완전 선진국입니다. 근데 저가 느꼈을 때는 도시 문화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근대적으로 도시 설계가 되어 있고 차량 중심 도시에다가 도시 설계할 때도 요새는 이제 핵을 여러 개 만들거든요. 한 곳에 일자리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핵 도시인데 고밀도로 만들어서 콤팩트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야지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서울 수도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직장 다 강남에 있는데 집은 강남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통근통학으로 90분씩 걸리고 편도로만 왕복으로 3시간씩 걸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회생활 한 10년 하면은 다 그냥 곤죽이 됩니다. 그 곤죽이 되는 와중에 연애해야죠. 돈 모아야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도시 설계만 잘했어라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많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지방 도시들이 89개 정도 되는데 20대들이 전부 다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을 그래서 지방소멸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는 그래도 비껴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른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탐방도 많이 오고 학습도 많이 오고 뭐 많이 오죠. 되게 바쁘시겠어요. 남사르 총회 사무총장은 순천만과 순천 시내를 다 보더니 너무 놀라서 내년에 총회에서 사례를 발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거기에서 이제 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뭐 요즘에 워낙 번역이 잘 되니까 가볼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도 해결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우리도 원도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정비 안 된 여러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도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방향은 잡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와보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11월 1일, 3일에는 무조건 내려가서 순천 도시 투어와 도시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좋은 걸 많이 알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디어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덜 알려져서 못 간 것도 있는데 이제는 좋으면은 그냥 알아서 막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천시의 변화와 잠재력을 느끼고 작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할 것 같거든요. 올해도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 280만 명이 넘게 왔어요. 부동산 가격은 뭐 짱짱할 것 같네요. 우리 아파트 가격 알면은요 혹시 비싸다 그러면 저 안 올까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만 해주시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저희가 막 지방소멸 이런 이슈를 다룰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잘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한국적인 레벨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세계적인 레벨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알아보고 일본도 도시공학에 완전 최첨단 달리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막 시사하고 할 정도면
정도면은 정말 세계적인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건축 부동산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 도시들만 소위 주구장창 세뇌당하듯이 공부를 받다가 한국에 이렇게 세계적인 클래스의 도시가 나오면은 뭐 엄청난 그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센트럴파크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건축학도들이 근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귀가 닳도록 한 10년 넘게 들었다가 한 번 미국을 못 갔었는데, 이제 미국을 한번 딱 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겐한 미술관을 딱 봤는데 진짜 무슨 요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완전 거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처럼 그거를 보러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갔을 건데, 저는 그게 문화 콘텐츠 힘과 역사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한국은 막 보여주려고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산다 막 이러면서 마포 아파트 짓고 막 10층으로 높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막 보여주려고 소위 허세였었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그냥 작지만 단단하기만 하더라도 컨텐츠적으로 엄청나게 떠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천은 이미 궤도에 이미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레벨로 이제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탄탄대로의 경로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노광규 수장님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도 우리 채널에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댓글을 많이 달거든요. 지방 소멸한다, 뭐 어떻게 되냐, 한국 떠나야 되냐. 사실 저희 PD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요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막 이제 따르게 막 행동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하신 걸 보면은 지방에서도 이제 지방 소멸 안 하는 도시 정도가 아니라 나름 어떤 방향의 그 솔루션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밀고 가니까 해법이 있고, 거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창출되는 걸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11월 2일, 3일 되면은 이제 카메라 들고 내려가가지고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더 자세하게 찍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의 줄기를, 빗줄기를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한국 이제 소위 피크아웃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막 지방 소멸 다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되게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좀 과장되게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도가 돼 있고 대한민국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좀 후져가지고 솔직히 아마 젊은이들 짜증나고 그러실 거예요. 뭐 정치 일선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결국은 시대의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주역일 나이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판만 하고 뭐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유럽의 선진국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최초로 시도한 게 순천이었거든요. 제가 시장을 예전에 2번 하고 10년 동안을 황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다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가면은 지역은 버틸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도시가 대도시를 흉내내면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시끼리 서로 베껴 가는 것들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도시들의 고유한 역사가 있고 사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고 잘할 걸 못할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전문가들과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잘 논의해서 하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대도시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도시들 한번 와보십시오. 오셔서 이게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 과감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물쭈물 있다가 도시의 저 자동차 홍수 속에 빌딩의 숲속에 쌓여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삶의 가치가 필요하고 삶의 질이 필요한 분들은 순천 한번 오십시오. 저는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저희 채널 또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이제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똑같이 느꼈을 것 같고요. 당장 순천으로 뭐 사무실 옮기는 거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엄청 올라오고 보면 확실히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게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후속 영상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오늘 어려운 길 해주셨는데 어쨌든 높은 조회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순천시장님, 그 노광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